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과도 연관된 선거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의 대권주자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선거 막판까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전에 나서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표소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을 지휘하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이나 부산 한 군데라도 승리한다면 이 전 대표는 대권 주자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패배할 경우 이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대권 주자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 이후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균 총리의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를 대신할 제3후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도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선거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강화될 경우 여권 주자인 이 지사에게도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다 선거 후 민주당의 상황도 변수입니다. 대세론이라는 반사 이익을 얻겠지만 당내 당권파의 견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당내의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또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은 물론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 등 야권의 정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네, 한편 전남 지역의 보궐선거도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라남도 의원을 뽑는 순천 제1선거구 등 3개 선거구 4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경우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8시 이후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광주시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분양가 사전심사를 받았다며 분양가가 1,200만 원 이하라는 내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과연 사전심사 보고는 사실일까요? 이성각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5급과 6급 공무원 2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지사를 방문한 건 지난달 30일. 지사를 방문한 이후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분양가를 사전심사 받았는데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이라고 보고합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한양 측의 선분양 1,600만 원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고 또 후분양 1,900만 원 공급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담을 진행했던 보증공사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저 상담하긴 했어요. 네네. 네, 심사 들어가 봐야 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보증공사 본사 역시 해당 건에 대한 사전심사 자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의 시세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정도 같고,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 신청도 안 들어왔고, 저희가 심사를 진행한 적도 없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중앙공원 1지구의 단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증공사의 분양가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둔갑한 사실상 허위 보고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전심사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단어 표현을 선택을 잘못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 예정으로 그 사이 인근의 염주동 포스코 입주 등 분양가 상승 변수가 많다는 점을 사실상 외면했다는 겁니다. 한양 측 분양가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순 상담을 사전심사를 받은 것처럼 보고한 시점은 중앙공원 1지구 재검토를 위한 조정협의회 2차 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는 1명, 전남 순천에서 2명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들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순천 시내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 방문자에 대한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어제 하루 동안 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300건 정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출발했어요. 오늘도 6시까지 하니까요. 계속 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시거든요. 순천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난 4일 이후 전남 동부권에서 나온 코로나19 지역 감염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 40여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자가격리자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기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고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라든가 온열 매트 그런 것들도 참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있고 잘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의료기 체험장 83개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이번 주까지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선적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역 감염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광주 남구 거주민으로 증상이 발현돼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감염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 혹은 감염원과 접촉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네, 이렇게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은 청정 지역이라는 믿음으로 방심해 있기 때문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경각심이 풀어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한 사람의 감염이 집단 발생을 일으켰다며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순천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 등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과 포장 주문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술 운동가들이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이성현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기된 그물이잖아요. 그물뿐만 아니라 여기 캔 껍질도 있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생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려 있는데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우리를 가두게 될 것이다. 쓰레기 현 실태를 얼마나 심각한가 몸소 체험하고 또 그 쓰레기를 가져다가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플라스틱이 주는 우리들한테 주는 이 심각한 피해성을 망각한 채 쉽게 쓰고 또 쉽게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게 독이 되어서 다시 우리들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사실 많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회용 용기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절제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을 맞아 화순군이 국립석봉미술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아카이브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고인의 삶을 아카이브를 통해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인 조선대 K-무브스쿨이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K-무브스쿨은 외국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연수 과정과 직무 역량, 그리고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 뒤 미국 등 해외 취업과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가 20여 년간 사용해온 여수시장 직인을 기존의 한글 전서체에서 여수 전용체로 교체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인 개각을 통해 삼려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행정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 증진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한 결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경로당 50곳을 선정해 500여 명의 노인들의 건강검진과 함께 주 2회 생활체조 강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세계 지방정부 연합 등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영섭 시장은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등과 화상회의를 열고 1980년 광주가 겪었던 아픈 역사가 미얀마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성명서 발표 등 지지 의사를 밝히고 미얀마 국민들의 지원 활동에 동참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각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이 운영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4.16 재단에 연계해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추모 묵념과 학교별 계기 교육 등도 진행됩니다. 쾌정한 날씨에 기분마저 좋아지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나름 맑지만 공기가 탁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광주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시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광주가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화순과 곡성, 구례 등 동부 내륙 지역과 높은 산지는 새벽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질 텐데요. 아침까지는 전남 서부와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장성이 3도, 화순이 2도로 내륙 지역은 5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습니다. 순천과 여수, 고흥의 현재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7도, 강진과 장흥, 완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